기념 포럼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다른 모든 일정을 제치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보통은 시작하면은 눈물을 찡하게 하는 5분짜리 영상을 보는데 오늘은 영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상 대신에 제가 앞에서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리고 나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 꼴짜기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딱 1년 됐을 때 저는 몰랐지만 우리 어머니는 남편이 전사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전쟁 미망인이 됐고 저는 전몰공경 유자녀가 됐습니다. 제가 선택한 게 아니죠. 제가 하필이면 시골에 미망인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었겠습니까? 제가 태어난 건 제가 선택한 게 아니죠. 다행히도 우리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한학자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재혼이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하나뿐인 아들의 양육을 평생 과업으로 삼고 사셨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공무원 동기까지 한 사람씩 부고를 받았습니다. 딱 지난 한 달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죽음을 선택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런 겁니다. 인간이 태어나는 것을 선택할 수는 없다. 어느 집에 아들로 또는 딸로 태어나겠다.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고 태어나 보니까 누구 집에 아들이고 누구 집에 딸이다. 아주 특별한 예외가 있지만 보통 인간은 자기가 죽음을 선택한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태어남 버스와 죽음 데스 사이가 인생이라면 그렇다면 B와 D 사이에 있는 알파벳 C가 인생이 아닐까. 태어나서 죽는 게 인생이라면 결국은 B와 D 사이에 있는 게 인생이니까 C가 인생이다 생각하면 C를 내가 뭐라고 해석하고 살 것인가 하는 게 오늘 아침에 첫 번째 화두입니다. 저는 C를 초이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그래서 인생은 결국은 과정인데 태어나서 울지 않아요. 원웨이 티켓을 받고 태어난 거잖아요. 이제 가는 티켓은 다 받은 거예요. 언제 가느냐만 정해져 있는 거지. 그래서 D까지 가는 그 과정이 인생이라면 결국은 C는 선택이다. 초이스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인생은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의 4세대 지도자 강의를 요청받았을 때 118명이 넥스트 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그래요. 사장한테 다음에 네 자리에 올 사람 2후보를 추천해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포시즌스 호텔 3층에 모아놓고 리더십 강연을 하라 그래서 제가 보석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진정한 보석 디자이너는 원석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원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에 맞게 디자인을 해서 보석 가공사한테 맡겨서 값진 돌을 만들까 보석을 만들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보석 디자이너인데 리더십이 별거냐? 훌륭한 사람은 왜 나한테는 이렇게
형편없는 직원만 보내느냐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다. 리더십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돌이 주어지더라도 내가 그 돌에 맞춰서 잘 디자인해서 가공해서 훌륭한 보석으로 만드는 게 디자이너의 일이고 리더의 일이 아니겠냐. 그래서 각 부서장들은 자기 밑에 왜 이렇게 부족한 직원만 주냐고 불평하지 말아라. 이게 결국 리더십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스파크 리더 여러분은 여기까지 하면 우리하고 별로 관계없어요. 여기는 지금 리더십 강의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요 보성 이야기는 제가 상상고등학교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상상고등학교는 여러분이 다 벽돌 하나씩 보탠 분들입니다. 수학의 정석을 팔아가지고 돈을 번 홍성대 선생님이 평생 책 팔아서 번 돈으로 본인의 고향인 전라북도에다가 전주에다가 학교를 세웠습니다. 상상고등학교를. 그렇기 때문에 상상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 출신이 많이 가십니다. 지금 교장 선생님이 우리 자연과학대학에 학장을 하던 김명한 수학과 교수님이 가 계셔가지고 저더러 상상고등학교 와서 명사 특강을 하라 그래요. 제가 거절을 했는데 제가 명사가 아니고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김명한 선생님이 학장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가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요점은 이겁니다. 학생들한테 1시간 반을 했는데 여러분 고등학생들한테 강의해 보시는 적 있죠? 강사의 무덤이라 그럽니다. 절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는 일단 웃겨야 됩니다. 제가 하나고등학교에 4년을 감사하면서 명사 특강을 하러 갔는데 한 명도 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웃기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머니가 하란 대로 친구를 사귀려면 대한민국에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 어머니는 대개 어떻게 말합니까? 야, 내가 살아보니까 친구를 적어도 너보다 나은 사람하고 친구를 사귀어야지 되더라. 자, 그러면 나은 사람의 등급을 매기겠습니다. A, B, C, D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말씀대로 하면 C는 B나 A하고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그렇죠? B는 미쳤습니까? 어머니가 시킨 대로 A하고 사귀어야지. 그러면 결국은 아무도 친구를 사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물론 B인 사람이 A하고도 사귀지만 B하고도 사귀고 때로는 C나 D한테 친구가 돼주는, 그러면 C나 D에게는 보석 같은 친구가 되지 않겠냐. 이게 내신 때문에 친구가 물어봐도 가르쳐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고 학교에 다니니까 친구 못 사귀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너보다 나은 사람을 찾아서 친구를 사귀려고 어머니 뜻에 따르지 말고 때로는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 자기보다 힘든 사람, 이런 사람에게 보석 같은 친구가 돼주는 게 어떠냐. 10년 전에 제가 스파크를 시작할 때는 이런 의도였습니다. 제가 2007년 12월 1일 날 갑자기 당시 오세정 학장에 저녁 먹자는 소리에 끌려가가지고 저녁을 먹자 그랬는데 갑자기 행사할 게 있다고 주임 교수 위촉장을 가지고 왔다고. 저한테 그 전에 일말의 통보를 한 적이 없으니까 저는 주임 교수가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삼풍 아파트에 긴자라는 일식집에서 저녁 얻어 먹으러 갔다가 주임 교수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6년이 되고 나서 2013년 12월에 이제 그만하자 하고 나오면서 제가 스파크 리더스 포럼을 만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스 스파크 과정이 제일 힘든 게 자연과학대학의 과정이기 때문에 원우를 설득하는 게 힘든데 스파크 리더스 포럼에서 스파크의 원우 모집에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움을 주면 좋겠다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남한테 도움만 줄 수는 없으니까 원우들끼리 서로 만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학생도 되고 선생도 되는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2013년 12월에 시작한 모임이 오늘로써 10주년을 맞게 됐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감사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0년 전 제가 맨 처음 300만 원 내고 시작을 했는데 회비를 어떻게 정하냐 해서 제가 회비는 30만 원입니다. 근데 이렇게 8만 원짜리 밥 먹고 강의 듣고 그럼 모자랄 거 아닌가 4번 다니려면은 그러면은 좀 더 내도 됩니다 해가지고 자기 형편에 따라서 그러나 누가 얼마 냈는지는 제가 공개한 적이 없으니까 내주신 덕분에 10년 동안 5번 거둔 걸로 충분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 각자가 처지에 따라서 내면 되기 때문에 절대로 기본 회비 냈다고 해서 밥을 커피 빼놓고 드린다거나 주스를 안 낸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각자가 그렇게 사는데 이 포럼의 첫 번째 목적은 제가 두 번째라고 썼지만 첫 번째 목적은 제가 떠나면서 서울대학교 스파크를 어떻게 하면 도우느냐 해서 지금 43기가 잘하고 있습니다. 42기 회장인 우리 김수희 회장이 지금 여기 와 있는데 42 한번 보여줘봐 김수희 얼굴 좀 보여줘. 42기 여기가 스파크의 가장 젊은 회장. 그러니까 기수로 쳤을 때 나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잘 진행하고 있고 그러나 그 외에 우리끼리의 더 중요한 목적은 우리끼리 서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보석 같은 원우가 되자 이런 뜻입니다. 제가 우리 최우현 대표의 보석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친구에게 동료에게 부하에게 선배에게 보석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스파크 리더스 포럼의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 모두가 다 눈앞에 이익에 눈뜨고 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보석 같은 친구가 되고 보석 같은 동반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 한 달 동안에 4사람의 지인을 보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마음속에 슬픔이 아니라 다짐입니다. 무슨 다짐이냐? 언제 출석 불려갈지 모르는 인생에서 내가 이제까지 알고 사귀고 친교를 맺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 이야기의 마지막은 제가 행복이라는 걸로 끝내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행복을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4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첫째,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동의하십니까? 네. 좋아하는 일을 할 때 행복하십니까? 네. 네. 두 번째, 잘하는 일을 할 때 행복합니다. 맞습니까? 네. 네. 세 번째, 남에게 내가 하는 일이 도움이 될 때 행복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렇고 네 번째는 좋은 사람과 함께 할 때 행복하십니까? 그게 스파크 리더스 포럼의 목적입니다. 스파크 리더스 포럼에 혹시 5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5번째 행복의 조건을 찾으러 오셨다면 아닙니다. 5번째는 돈이 됩니까?
근데 토바코는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파크는 돈이 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돼야지 행복한 사람한테는 이거는 스파크 리더스 프로그램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1번부터 4번까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이게 스파크의 행복 조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1955년생입니다. 어떻게 태어났냐? 대학원생인 생모가 시리아에서 유학을 온 남자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1954년에 남자의 고향인 시리아에 여름방학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 갔다 와보니까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1955년 2월에 스티브 잡스가 태어날 운명이 됐을 때 부모님께 말씀드리니까 당연히 부모님은 시리아 사회를 찬성할 리가 없죠. 그래서 아이를 낳기 전에 입양을 알선하는 데 찾아가서 낳지도 않았는데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한 변호사와 그 부인, 변호사 부부에게 입양이 되기로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양부모가 될 부부에게 연락을 했을 때 불행하게도 그 변호사 부부는 아들이 아니라 딸을 입양하고 싶다고 생각을 바꾸는 바람에 태어나는 순간 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생모에게 버림당한 것도 모자라서 입양 예정이었던 부모에게 또 버림을 당해서 그날 입양 알선 업체는 웨이팅 리스트에 있는 입양하고자 신청한 부모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저녁 늦게 전화를 받은 한 잡스 부부가, 그래서 잡스가 된 거죠. 잡스 부부가 갑자기 unexpected 베이비 보이가 생겼는데 입양하겠냐 했더니 of course 이래가지고 잡스 집에 아들로 입양이 됐습니다. 생모는 자기가 낳을 아이의 장래를 생각해서 입양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건이 딱 하나 있었는데 우리 아이는 대학을 그래도 졸업한 부부가 입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세웠는데 알고 보니까 입양을 하겠다고 동의한 그 부부의 엄마는 고졸이었고 아버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평범한 노동자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나 그 집에 입양 안 한다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잡스 부부가 대학을 꼭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고 서약을 하고 엄마가 입양을 허락을 해서 잡스 부부의 아들로 입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잡스가 자라난 인생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집에 지금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굉장히 머릿속에 그 사실을 알고부터 힘들어서 청소년 시절에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좋지 않은 경험을 했다 그럽니다. 마약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컴퓨터 전문가인 스티브 워즈낙이라고 하는, 똑같은 스티브예요. 이름이. 그래서 그 사람은 스티브라고 부르지 않고 워즈낙이라고 부릅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한 5살 위인
워즈나기라는 사람과 4살인지 5살 위인 사람과 친구가 되는 바람에 스티브 잡스는 어려서부터 워즈나과 친하게 지내면서 IT 배경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스티브 잡스가 준 스마트폰, 아까 처음에 제가 얼리버드가 아니라 스마트버드가 벌레 잡아먹는다 하는데 우리가 다 스마트폰을 갖게 된 스티브 잡스의 배경입니다.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이야기죠. 그런데 스티브 잡스의 연설문을 제가 오늘 선택을 한 거는 이 사람이 태어난 배경은 그랬지만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14분짜리 연설문으로 스탠포드 대학에서 2005년 6월에 한 내용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정말 멋진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서 10주년 행사의 내용으로서는 이보다 더 나은 게 없겠다. 우리 리더스 포럼의 회원 여러분께 진짜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 연설문을 선택을 했고, 이 연설문만 드리면 뭐해서 대개 10주년 되면 기념 타올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드리는데 제가 그 대신에 1,500원짜리 책이에요. 1,500원짜리 책을 제가 10주년 기념 선물로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들으면 잘 안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쭉 훑고 나서 그 다음에 14분짜리 연설문을 듣고 오늘 아침에 포럼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더 재밌는 거는 14분짜리 연설을 하는 스티브 잡스를 소개하는 스탠포드 대학 총장의 소개가 8분이에요, 8분. 아니, 세상에 축사 연설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스탠포드 대학의 총장의 소개가 8분이에요, 2005년에. 여러분, 스탠포드 대학 총장의 책을 제가 이 자리에서 강의를 했는데 기억하시나요? 존 헤네시라고 하는 스탠포드 대학 총장이 16년의 총장을 마치고 Reading Matters라고 책을 써서 그 책을 제가 여기서 강의를 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어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저도 그 책을 우연히 알게 됐는데 권오현 회장이 이제 우리가 다 나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권오현 회장이나 스티브 잡스나 저나. 근데 권오현 회장이 스탠포드 출신이니까 아마 그 책에 추천사를 써달라 그래서 한국판 추천사 써주고 5권 받은 중에 한 권을 저한테 주어가지고 제가 그 책을 읽고 감동해서 그 강의를 여기서 하게 됐습니다. 존 헤네시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존 헤네시도 1952년생 뉴욕 주립대학 순위 알바니에서 스토니 브룩인지 알바니인지 지금 둘 중에 하나인데 순위에서 52년생이 컴퓨터공학 박사를 했는데 25살이 되기 직전에 77년 9월 1일이 대학 시작이잖아요. 9월 며칠이 생일인데 25세가 되기 전에 스탠포드 대학 컴퓨터공학과에 교수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게 미국입니다. 미국. 우리나라 같으면 좀 내가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한데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스탠포드 대학의 컴퓨터공학과 교수를 25살에 가서 학과장, 공대 학장, 프로보스트 다 지내서 프로보스트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총장이 후임 총장으로 임명을 해서 16년간을 했고 지금 실리콘밸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몇 있지만 아마 가장 실리콘밸리 오늘이 있기까지 기여를 많이 한 사람 적어도 3명 중에 1명을 꼽으라면 아마 존 헤네시. 네. 그분이 스티브 잡스를 소개하는데 8분을 썼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제 책에 대해서만 하고 공부하겠습니다. 나중에 여기 책을 보시면 여기에 페이지가
6페이지 오른쪽 7페이지죠. 그러니까 7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있습니다. 여기 그 앞에 위에 7페이지 위에 거기다가 컴퓨터 아니 스마트폰 거기다가 사진을 찍는 걸로 딱 대서 누르면 스탠포드 대학 연설문이 그대로 전화기에 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 책은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거기 보면 스탠포드 대학 그 홈페이지로 딱 들어가게 7페이지 오른쪽 위에 다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누군지는 앞에 잠깐만. 55년 2월에 태어나서 2006년에 이 강의를 했습니다. 이 강의를 할 때는 2005년에 췌장암으로 죽음 선고를 받았다가 사망 선고를 받았다가 다행히 췌장암 수술이 잘 돼가지고 여기 와서 연설을 하면서 6월에 연설을 했는데 하면서 내가 앞으로 수십 년은 더 살 거라고 본인은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지만 11년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5년 후에 이분이 갔는데 5년 후에 이분이 가긴 했지만 사실 이분 덕분에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다 만들게 됐습니다. 갖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옛날 고등학교 때 시험에 아마 맨날 봤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세이의 법칙이라고 공급이 수요를 낳는다. 보통은 수요가 있을 때 공급을 하는데 공급이 수요를 낳는다는 세이의 법칙을 배우신 기억이 날 겁니다. 시험에 나왔으니까. 스티브 잡스는 평생을 공급이 수요를 낳는다고 남이 현재 필요로 하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필요로 할 거라는 걸 예단해서 미리 공급을 해놓은 것으로 스티브 잡스가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 어디 있는 세상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죠. 앞으로 이 세상은 데스크탑과 전화기와 카메라와 컴퓨터를 다 이렇게 합한 하나의 손에 들고 다니는 도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만든 거죠. 저는 안 갔는데 이게 나오던 그 발표문, 저는 그거를 저의 교본으로 쓰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30분 동안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프로모션을 하는 그 청바지 입고 나와서 하는 게 멋지기도 하지만 그 문장 하나하나를 보고 그거를 해설하는 걸 보면 저는 저의 교본입니다. 정말 멋지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거를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수요가 있는 곳을 찾아가지 않는다. 내가 만들어서 수요를 창출한다. 세이의 법칙을 진짜 그대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배경으로 간단히 제가 훑고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맨 처음에 I am honored to be with you 밑에 한국말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For your commencement from one of the finest universities in the world. 왜 commencement냐? 대학이란 끝내는 게 아니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commencement입니다.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commencement 다음에 from입니다. from. 이제 대학으로부터 새 출발을 한다 해서 졸업을 commencement from one of the finest university. 이 세상에 가장 명문으로 꼽히는 대학에서. 그 다음 진짜를 말하자면 저는 대학 못 나왔습니다. I never graduated from college. 그러다 보니까 this is the closest I've ever gotten to a college graduate. 내가 대학 졸업식 근처에 가본 거는 아마 이게 제일 가까운 것입니다. 오늘 I want to tell you 3 stories from my life. That's it. No big deal. Just 3 stories. 나는 오늘 내 인생의 3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별거 아닙니다. 그냥 3가지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 the first story is about connecting the dots. 첫 번째 이야기는 점을 연결하는 겁니다. 점을 연결한다는 얘기를 정말 이렇게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는 리드 칼리지를 6개월 다니고 중퇴를 했습니다. I dropped out Reed College after the first 6 months, but then stayed around as a drop in. 여기서는 청강이 아니고 사실 도강이죠, 도강. 돈도 안 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다녔으니까. For another 18 months or so before I really quit. 진짜 그만둘 때까지 저는 18개월을 도강을 했습니다. 왜 중퇴했냐고요? 이걸 이야기하려면 깁니다. It started before I was born. 그래서 이제 자기 출생 이야기를. My biological mother was a young, unwed graduate student. 대학원생이었는데 she decided to put me up for adoption. 미리 낳기 전에 입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She felt very strongly that I should be adopted by college graduate. 적어도 양부모는 대학은 나와야 된다고. So everything was all set for me to be adopted at birth. 태어나자마자 by a lawyer and his wife. 부부에게 변호사 가정에 입양되기로 딱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except that when I popped out. 엄마 뱃속에서 빡 나왔을 때 they decided at the last minute that they really wanted a girl. 나는 딸 갖고 싶다고 이렇게 이제. So my parent. 여기 parent 재미있잖아요. 엄마를 이제 양부모 my parent. 그 이제 아버지가 받았겠죠. My parent who on a waiting list got a call in the middle of the night asking 물어보는데 We've got an unexpected baby boy. Do you want him? They said, of course. 이래서 잡스 가정에 이제 입양이 됐습니다. My biological mother found out later that my mother had never graduated from college. 엄마가 대학 못 나왔고 that my father had never graduated from high school. 아버지는 고등학교도 못 나왔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So she refused to sign the final adoption paper. 입양 동의서에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She only relented. 마음에 안 들지만 마지막에 억지로 동의를 했는데 a few months later when my parents promised that I would go to college. 대학 보내겠다고. This was the start in my life. 내 인생의 시작이 이렇게 됐습니다. And 17 years later I did go to college. 17년 만에 난 대학에 갔고 but I naively chose a college that was almost as expensive as Stanford. 리드 칼리지가 인문계열 학교인데 등록금은 스탠포드만큼 비싼 학교였습니다. And all of my working class parents, 나의 노동자 계층이었던 내 부모의 그때까지 모은 세이빙스가 were being spent on my college tuition. 한 학기 다녀보니까 다 써버린 거예요. After 6 months, I couldn't see the value in it. 이게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몰랐다. I had no idea what I wanted to do with my life. 도대체 앞으로 내 인생에서 뭘 해야 될지 몰랐고 no idea how college was going to help me figure it out. 대학 나온다고 그게 알아질까? And here I was spending all of the money my parents had saved their entire life. 평생 모은 돈을 내가 다 썼는데, 쓰고 있었는데. So I decided to drop out and trust that it would all work out okay. 나는 학교 그만뒀고, 그리고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 It was pretty scary at that time. 처음에는 참 두려웠습니다. But looking back, 뒤돌아보니 it was one of the best decisions I have made. 그때는 몰랐지만 뒤돌아보니 내가 그때 한 결정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에 하나였다. The minute I dropped out, I could stop taking the required classes that didn't interest me. 내가 학교 안 다녀도 되니까, 등록 안 했으니까 나는 이제 필수 과목 안 들어도 되고, 그래서 and began dropping in. dropping in이에요. 이제 가서 듣기 시작했다. on the ones that looked far more interesting. 자기가 더 흥미로워 보이는 과목을 듣기 시작을 했다. It wasn't all romantic. 모두 낭만적이진 않았습니다. 이게 낭만적이진 않았. I didn't have a dorm room. 방이 없어서 so I slept on the floor in friends' rooms. 내 친구들의 방바닥에서 자고 I returned Coke bottles for the 5 cent deposit to buy food with. 밥 먹으려고 이 콜라 캔 반납하면 5센트 주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끼니를 때웠다. And I would walk the 7 miles across town every Sunday night to get one good meal a week at the. 이게 하레 크리스마라는 게 인도 사람이 만든 종교 단체인데 거기에서 아마 일주일에 한 번씩 괜찮은 음식을 주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a week and I loved it.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서 멋진 음식을 먹고 때워서 살았다. And much of what I stumbled into by following my curiosity and intuition turned out to be priceless later on. 그때는 몰랐지만 그 당시 내가 호기심과 직감으로 저지른 일들이 나중에는 값진 경험이 됐다. Let me give you one example. 그래서 이제 하나 예를 드는 겁니다. Reed College at that time offered perhaps the best calligraphy instruction in the country. 이렇게 이제 소위 서예죠, 우리말로. 이런 거를 아마 리드 칼리지가 최고의 서예 클래스를 진행을 했었다. Throughout the campus, every poster, every label, on every drawer was beautifully hand calligraphed. 그때 학교에 있는 것들이 모두가 다 인쇄한 게 아니라 멋있게 예쁘게 써가지고 이렇게 포스터, 서랍, 상표 이렇게 써가지고 다 예술 작품이었다. Because I had dropped out and I didn't have to take the normal classes, I decided to take a calligraphy class to learn how to do this. 그래서 이걸 배우려고 자기는 서체 시간을 이제 도강을 했다는 거죠. I learned about serif. 여기 지금 serif하고 sans serif, 우리말로는 꼬딕체하고 명조체입니다. 이게. 이런 글자를 예쁘게 만드는 그런 거를 serif and sans serif typefaces about varying the amount of space between different letter combinations about what makes great typography great.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를 자기가 관심을 갖고 배우게 됐다. It was beautiful, historical, artistically subtle in a way that science can't capture. 과학으로는 도저히 낼 수 없는. I found it fascinating. 그래서 매료됐다. None of this had even a hope of any practical application. 실생활에 도대체 내가 도움이 될 거라고는 내 인생에서 상상도 못했는데. But 10 years later, when we were designing the first Macintosh computer, it all came back to me. 10년 후에 우리가 첫 번째 매킨토시를 구상할 때 나 머릿속에 있던 것들이 되살아났다. And we designed it all into the Mac. 그래서 매킨토시 컴퓨터에다가 이걸 다 글자체를 넣었다 이거죠. It was the first computer with beautiful typography. 그래서 최초로 아름다운 서체를 가진 컴퓨터라는 게 나왔다. If I had never dropped in on that single course, 그 서체 수업을 안 들었다면 in college, the Mac would have never had multiple typefaces or proportionally spaced fonts. 이런 글자 간의 맞춤 기능이 없었을 거다. And since Windows just copied the Mac, 우리가 지금 쓰는 윈도우도 맥을 본딴 거니까 it's likely that no personal computer would have them. 그러니까 개인 컴퓨터에 아마 이런 식의 예쁜 글자체는 없었을 거라고 이게 농담을. If I had never dropped out, I would have never dropped in this calligraphy class, and personal computers might not have the wonderful typography that they do. 오늘날 이렇게 됐을 거다. Of course, it was impossible to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점을 연결하기는 힘들었을 거다. 대학에 다닐 때는. 그런데 it was very, very clear. Looking backward. 뒤돌아보면 10 years later, 10년 뒤에 뒤돌아보면 아주 확실하다. Again, you can't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그래서 인생에서 앞날을 내다보고 점을 연결할 수는 없다. You can only connect them looking backward. 오늘 뒤돌아보면 그렇게 됐을 뿐이다. So you have to trust that the dots will somehow connect in your future.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이 찍고 있는 점들이 미래에 언젠가 연결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게 첫 번째. You have to trust in something, your gut, destiny, life, karma, whatever.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믿어야 된다. Because believing that the dots will connect down the road, 미래에 연결될 거라고 믿는 것이 will give you the confidence to follow your heart. 그러면 여러분이 자기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따라서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주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럴 거라고 믿는 것이.
Even when it leads you off the well-worn path. 잘 다듬어진 길 밖으로 여러분을 리드할지라도 and that will make all the difference. 그렇지만 인생의 모든 차이를 만들 거다. 메시지입니다. 이게 Connecting the Dots라고 하는 first story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1번 스토리가 끝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이런 손해나는 짓을 해야 돼?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언젠가 looking backwards 그게 여러분에게 점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이야기는 my second story is about love and loss. 사랑과 상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I was lucky. I found what I loved to do all in my life. 어린 시절에 나는 자기가 정말로 I loved to do.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발견했다. was가 스티브 워즈 이야기예요. 그 아까 내가 설명한 만난 친구. And I started Apple in my parents' garage when I was 20. 그러니까 55년생인데 아마 74년인가에 75년인가에 4, 5년 그 무렵에 이 사람이 자기 양부모의 차고에서 이게 회사랍시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뭘로 시작을 했냐면 자기 중고차 팔아가지고 $1,500 가지고 시작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we worked hard and in 10 years Apple had grown from just the two of us in a garage. 이 차고에서 두 사람이 시작한 이 회사가 into a $2 billion company with over 4,000 employees. 4,000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2조 이상, $20억 달러 이상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We had just released our finest creation, the Macintosh, a year earlier, and I had just turned 30. 그래서 자기가 매킨토시를 1년 전에 출시했고, 그리고 30살이 됐다. 그러니까 29살에 이 사람은 2조 달러 회사에 지금 주인이 된 거죠. And then I got fired. 그런데 나는 잘렸습니다. How can you get fired from a company you started? 네가 설립한 회사에서 어떻게 해고를 당했냐고요? Well, as Apple grew, we hired someone who I thought was very talented to run the company with me. And for the first year or so, things went well. 그래서 나는 이제 회사가 커지니까 나 함께 경영할 유능한 경영자를 찾았는데 그래가지고 함께 시작했더니 1년 정도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then our visions of the future began to diverge. 그런데 우리 미래를 보는 시각이 서로 달라서 eventually we had a falling out. 이제 falling out 다툼을 심하게 다툰 게 시작됐다. 요즘에 그 왜 AI 회사 보시는 게 딱 요때하고 똑같은 사안이 요새 벌어졌어요. When we did, our board of directors sided with him, and so at 30, I was out and very publicly out.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애가 아니고 법으로 생겨난 법인은 뇌가 없기 때문에 뇌를 대신해서 그 법인에다가 이사회라는 걸 심어줍니다. 이사회가 뇌죠. 그게 보드 오브 디렉터스인데 그 이사회가 시키는 대로 뇌 대신에 이사회가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그 이사회가 내 편이 아니라 내가 채용한 그의 편을 그래서 들었기 때문에 side with가 편들어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쫓겨나게 됐다 이런. What had been the focus of my entire adult life. 내가 커가지고 생각한 내 인생의 전부가 그 초점이 was gone 가버렸고 it was devastating. I really didn't know what to do for a few months. 몇 달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I felt that I had let the previous generation of entrepreneurs down. Let the previous generation of entrepreneurs down. Let down. 그 사람들을 that I had dropped the baton as it was being passed to me. 그래서 그 previous generation, 자기보다 앞서서 성공했던 사람들, 이따 나오지만 그 사람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다. 그래서 I met with David Packard는 휴렛 패커드 만든 사람이고, 이게, 이 두 사람이 이제 휴렛 패커드와 인텔 창업자 이 두 사람이 그 당시 실리콘밸리의 맨 선두주자 두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I met with them and tried to apologize for screwing up so badly. 이렇게 우리 같으면 상상이 안 돼. 하여튼 두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가 사과하려고 했다.
I was a very public failure. 이 공개적으로 나는 완전히 망신을 당해서 쫓겨났기 때문에 I even thought about running away from the valley. 실리콘밸리 이제 도망쳐 나갈까 하는 생각까지 했었다. 그래서 but something slowly began to dawn on me. 마음속에 뭔가 천천히 이게 새벽처럼 dawn 새벽이 dawn on me 다시 일어났는데 I still loved what I did. 내가 이제까지 했던 일을 역시 여전히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the turn of events at Apple had not changed that one bit. 애플에서 내가 겪었던 일들, 그것 때문에 내가 일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걸 꺾지 못했다. I've been rejected, but I was still in love. 나는 거기서 당했지만 아직도 일을 사랑하고 있었고, and so I decided to start over. 다시 시작해야지.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학생들에게. 그래서 I didn't see it then. 그때는 나 몰랐다. But it turned out that getting fired from Apple was the best thing that could have ever happened to me. 내가 애플에서 해고당한 게 내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었다. 아까는 one of the best라고 했는데 이거는 best thing이라고 했다. 그때 해고당한 걸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본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at happiness of being successful. 성공했으니까 이게 중압감을 느꼈는데 was replaced by the lightness of being a beginner again. 이제 또 초짜가 됐으니까 이제 뭐 간단히 시작하면 되지. 이게 less sure about everything. 모든 일에 확신, 성공한 사람들의 최고의 결정은 자기가 하는 일에 확신을 갖는 거죠. 누구 말도 안 듣고. 그게 이제 아니다. It freed me to enter into one of the most creative periods of 내 인생에서 가장 창의력을 발휘하는 시기로 다시 들어가게 했다. 그래서 during the next 5 years. 그래서 5년 동안에 I started a company named Next, another company named Pixar, and fell in love with an amazing woman who would become my wife.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을 만나가지고 사랑까지 하게 됐다. 픽사가 went on to create the world's first computer animated feature film. 이 컴퓨터로 만드는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를 잘 만들어가지고 토이스토리 and is now the most successful animation studio in the world. 이렇게 이제 성공을 한 거죠. In a remarkable turn of events. 그래서 애플 bought Next. 애플이 다시 넥스트를 샀고, 그리고 I returned to Apple. 자기는 애플로 돌아가게 됐고, and the technology we developed at Next is the heart of Apple's current renaissance. 이 사진, 스티브 잡스 comes back, 이 얼마나 멋진 기사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예. And Lauren and I have a wonderful family together. 그래, 로렌하고 지금 아이가 둘 있는 거죠, 아마. 로렌 만나기 전에 사생아가 하나 나와가지고 DNA 검사해가지고 자식이 지금 셋인가로 돼 있지만 하여튼 그 처음에 그 딸 인정 안 했다가 나중에 DNA 검사해가지고 딸이 돼서 나중에 만든 그 컴퓨터 이름에다가 그 딸한테 사죄하는 뜻으로 이름을 붙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I'm pretty sure none of this would have happened if I hadn't been fired from Apple. 애플에서 해고 안 당했으면 내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It was awful tasting medicine. 그래서 정말 쓴 약이었지만, but I guess the patient needed it. 그러나 환자는 필요했던 겁니다. Sometimes life hits you in the head with a brick. Don't lose faith. 설령 인생에 네가 벽돌에 머리가 맞더라도 절대 믿음을 잃지 말아라. Don't lose faith. I'm convinced that the only thing that kept me going was that I loved what I did. 내가 하는 일을 좋아했다는 거다. You've got to find what you love. 무슨 일을 좋아하는지. And that is as true for your work as it is for your lovers. 뭐, 이 사람이 연인에 대한 충고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기서 말을 했습니다. Your work is going to fill a large part of your life. 일이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하지만 and the only way to be truly satisfied is to do what you believe is great work.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위대하다고. 제가 맨날 이 고백을 하는 게 제가 젊었을 때 실수한 걸 고백을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라. 그러면 밥 먹는 것도 잊고 일한다. 이게 인터넷에 너무 많이 돌아다녀 갖고 나중에 철이 들어가지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오만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좋아하는 일을 하다니 지금 일 찾기도 힘든데. 그래서 하는 일을 좋아하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And the only way to do great work is to love what you do. 이거잖아요, 결국. 하는 일 좋아하라. 이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If you haven't found it yet,
keep looking, and don't settle. 그리고 안주하지 마라. 이 don't settle이 그 맨 뒤에 있는 stay hungry, stay foolish하고 연결되네. stay hungry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만족하지 말아라. As with all matters of heart, you will know when you find it. And like any great relationship, it just gets better and better as the years roll on. 그런 좋은 관계들은 항상 시간이 가면 더 나아진다. 진심으로 살. So keep looking, don't settle. 아마 이게 그 맨 마지막 말하고 연결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두 번째. 두 번째는 애플에서 자기가 쫓겨났기 때문에 넥스트하고 픽사를 만들었고, 그리고 다시 애플로 돌아가서 CEO가 됐고, 그리고 자기 연인을 만나게 됐다 하는 이야기죠. My third story is about that.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7살에 이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I read a quote, 이런 경구를 읽었다. That went something like, If you live each day as if it was your last, someday you will most certainly be right.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 것처럼 산다면은 제대로 살고 있다는 걸 언젠가 깨닫게 될 거다.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제대로 살 거다, 이런 얘기. It made an impression on me. 정말 감동을 받아서 since then for the past 33 years. 지난 33년 동안 나는 I have looked in the mirror. I have looked in the mirror every morning and asked myself. 매일 거울 보고, 네. If today were the last day of my life,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would I want to do what I am about to do today?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과연 하겠느냐? And whenever the answer has been no for too many days in a row, 계속해서 no가 나오면 I know I need to change something. 바꿔야 된다. Remembering that I'll be dead soon is the most important tool I've ever encountered to help me make the big choices in life.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 곧 죽는다는 거 기억하는 거. 이게 인생을 결정할 때 중요한 도구였다. Because almost everything, all external expectation, all pride, all fear of embarrassment or failure, 이런 모든 것들이 these things just fall away in the face of death. 죽음 앞에서는 다 사라지게 돼 있다. Leaving only what is truly important.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기고. Remembering that you are going to die. 죽을 거라는 걸 기억하는 거. It's the best way I know to avoid the trap of thinking you have something to lose. 이래야지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You are already naked. 이게 참 이제 표현을 참 you are already naked. 이 알몸이다. There is no reason not to follow your heart. 그러니 가슴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미 그러니까 죽을 몸이라는 거죠. You are already naked는. About a year ago, 이제 자기 경험 이야기를 하는데, I was diagnosed with cancer. 암 진단을 받았는데, 이 굉장히 여기 눈물겨운 이야기인데, I had a scan at 7:30 in the morning. 아침 7시 반에, and it clearly showed a tumor on my pancreas. 췌장에 종양이 발견된 거죠. I didn't even know what a pancreas was. 그때까지 췌장이라는 단어도 몰랐다. The doctor told me this was almost certainly a type of cancer that is incurable. 도저히 치료할 수 없다. And that I should expect to live no longer than 3 to 6 months. 석 달이나 6개월 살 거다. My doctor advised me to go home and get my affairs in order. 그래서 집으로 가서 신변 정리하고, which is doctor's code for prepare to die. 이제 죽음 준비하라는 그런 뜻이었다. It means to try to tell your kids, 애들에게 everything you thought you'd have the next 10 years. 앞으로 10년 동안 해줄 거를 to tell them in just a few months. 몇 달 동안에 해야 한다는 걸 뜻했다. It means to make sure everything is buttoned up so that it will be as easy as possible for your family. 너 가족들이 마무리하는 게 수월하도록 매사를 정리해둬라. It means to say your goodbyes.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라는 거였다. I lived with that diagnosis all day. Later that evening I had a biopsy.
이게 이제 아침 7시 반에 최장암 선고를 받고 너는 석 달 내지 6개월밖에 못 살 거라고 했는데 저녁에 다시 병원에 가서 이게 이제 생체 조직 검사를 하려고 떼냈으니까 그 하루는 아니고 그 하루는 하루지만 낮 하루를 완전히 이제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Where they stuck an endoscope down my throat, throughout my stomach and into my intestines. 내 장까지 쭉 내시경 넣어가지고 put a needle into my pancreas and got a few cells from the tumor. 그래서 이제 조직 검사하려고 채취했겠죠. I was sedated. 나는 그때 마취해서 정신이 없었지만, but my wife who was there told me. 나중에 아내가 말하기를, then when they viewed the cells on the microscope, the doctor started crying.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의사들이 현미경에 와 있는 그 조직을 보니까 incurable이라고 아까 진단을 아침에 했는데 사실은 치료하면 나을 수도 있다는 걸 하고 울먹였다. Because it turned out to be a very rare form of pancreatic cancer that is curable with surgery. I had the surgery and thankfully I am fine now. 이게 그래서 지금 살아 있어서 여러분 앞에 연설하고 있다. This was the closest I have been to facing death. 내가 죽음에 제일 가깝게 가본 거고 I hope it's the closest I get for a few more decades.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은 내가 그만 가보고 싶다 그랬는데 6년 후에 죽은 거죠. Having lived through it, I can now say this is to you with a bit more certainty than when death was a useful but purely intellectual concept. 뭐 죽음 다 이야기하면 다 그래. 하지만 그게 다 관념적으로만 이게 머릿속에 있을 때보다는 실제로 내가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진짜 죽음이라는 게 유용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다. No one wants to die. 아무도 죽고 싶지 않지만 even people who want to go to heaven. 천당에 가고 싶은 사람조차도 지금 천당에 갈래? 그러면 나 좀 더 살다가 이렇게 안 죽고 싶어 한다. And yet that is the destination we all share. 그렇지만 우리가 죽음은 숙명이다. No one has ever escaped it. 아무도 피하지 못했다. And that is as it should be because that is very likely the single best invention of life. 인생에서 가장 멋진 창조물이 죽음이라는 거죠. It is life change agent. 죽음은 결국 life change agent라는 거예요. 변화를 만드는 에이전트다. It clears out the old, 오래된 걸 내보내고 to make way for the new. 신세대에게. 신진대사잖아요. Right now, then the new is you. 오늘은 네가 신세대지. 그러나 someday, not too long from now, you will gradually become the old and be cleared. 여러분들도 언젠가 올드가 될 거다. 지금 22살짜리들한테 연설하는 겁니다. Sorry to be so dramatic, but it is quite true. 네. Your time is limited, so don't waste it living someone else. 다른 사람의 인생 사느라고 낭비하지 마세요. Don't be trapped by dogma, which is living with the result of other.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도그마에 빠지지 마세요. Don't let the noise of others' opinion.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drown out your own inner voice. 내면의 목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And most important, have the courage to follow your heart and intuition. 가슴과 영감을 따르는 용기를 내라. 이제 이 마지막, they somehow already know what you truly want to become. Everything else is secondary. 여러분의 가슴과 영감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원하는 걸 알고 있고 나머지는 다 secondary다. When I was young, 여기부터 이제 Stay Hungry, Stay Foolish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There was an amazing publication called the Whole Earth Catalog. 이 사진을 여기다 지금 넣어놨는데 이런 잡지가 있었어요. Which was one of the Bibles of my. 우리 세대는 다 성경책처럼 읽었다. It was created by a fellow named Stuart Brand라고 하는 사람이 not far from here in Menlo Park라고 여기서 멀지 않은 멀로 파크에 사는 그 사람이 만든 건데 He brought it to life with his poetic touch. 시적 감각으로 이게 책을 만들었다. 시적 감각으로. This was in the late 1960년대에 before personal computers and desktop publishing 전이었으니까 so it was all made with typewriter, Caesar, Polaroid 카메라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책을 만들었다는 거죠. It was sort of like Google in paperback
페이퍼백 폼. 35년 전 구글이 생겨나기 전에 책으로 된 구글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 지금. It was idealistic and overflowing with neat tools and great notions. 깔끔한 도구, 훌륭한 개념이 쭉 많았는데 Stewart and his team put out several issues. 그걸 몇 번 발행하다가 결국은 when it had run its course, 이제 최종판을 낼 수밖에 없게 됐겠죠. They put the final issue. It was the 그러니까 60년대에 생겨서 한 10년 있다가 이게 70년대 중반에 그만두었는데 그때 내 나이가 I was your age. 여러분 나이였다. On the back cover of their final, 그 이제 최종판의 마지막 뒷장에다가 요런 게 있었다 이거죠. Was a photograph of an early morning country road. 이게 시골길이 있었는데 the kind you might find yourself hitchhiking on if you were so adventurous. 네가 만약에 겁없는 사람이었으면 거기서 차 세워달라고 히치하이킹 할 것 같은 이런 시골길이었다. Beneath it were the words, stay hungry, stay foolish. 근데 그 사진 밑에 요렇게 써놨다 이거죠. 마지막 최종판. 이게 스티브 잡스 말이 아니라 자기가 그 The Whole Earth 카탈로그에서 마지막 판에서 74년에 나온 그 마지막 판에서 이걸 읽은 거야 이거죠. It was their farewell message. 그게 작별 인사였는데 as they signed up 이제 끝내면서 stay hungry, stay foolish. 항상 don't set라고 같은 거죠. 항상 뭔가를 갈망하고 그리고 꼼수 부리지 말고 foolish 우직하게 나가라. And I have always wished that for my life. 그래서 나도 항상 그러기를 바랬고 and now as you graduate to begin anew, I wish that for you. 그래서 이거를 내 졸업 연설의 마지막으로 하고 싶다 해서 끝. Stay hungry, stay foolish. 이렇게 끝납니다. 이게 스티브 잡스 말이 아니고 지금 아까 말한 그 잡지입니다. 틀겠습니다. 생각하면 만약에 스티브 잡스가 2005년, 2004년 최장암 발견해서 그 의사들이 안 살려주었더라면 우리가 이걸 쓰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시영 박사님하고 제가 톡 콘서트를 1시간 반을 했습니다. 이시영 박사님 다 아시죠? 한국에서 정말 많은 책을 쓴 100 몇십 권인가를 썼는데 이 박사님께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65세라고 하는 노인의 데피니션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평균 수명이 50대 언저리일 때 65세 또는 그 이상을 올드라고 했는데 이제는 75세라고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이시영 박사님한테 제안을 했더니 이시영 박사님께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영에이지입니다. 우리 형님 한 분 빼놓고 우리는 다 영에이지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남은 인생을 되도록이면 영하게 살자 하는 제안을 오늘 하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 스파크 리더스 포럼을 만들 때 초심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모임으로 앞으로 20주년 행사도 이 방에서 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